네, 반갑습니다. 주식구령수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원자재 상승, 또 운임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거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좀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수급되는 원자재 우려까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또 상장 폐지 시즌이 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은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된 가치주나 또 원자재 관련주나 때로는 금리 인상 수혜주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을 받게 마련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는 산업과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안 볼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장주를 좋아하고 또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종목을 고를 때 나름 기준이 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성장주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성장주를 골라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을 압도하는 좋은 성장주의 기준이라는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저의 주식구령수의 히든카드를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네 가지 주제로 볼 건데요. 매출 원가 비율, 영업이익률, EPS growth, EPS 성장률, PER, 그리고 이 두 개 개념을 나누게 된 PEG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볼 겁니다. 성장주를 이제 그 밸류에이션 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성장주가 밸류에이션이 높죠. 그래서 고평가를 받는 종목들이긴 한데, 이제 피터 린치라는 그 이제 전설적인 투자가가 있죠. 그 투자가가 이 성장주의 이 PEG라는 밸류에이션 방법을 써서 그건 성공을 거뒀다라는 해서 알려진 방법인데요.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어떤 종목을 볼 것인지, 자, 성장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기준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주 섹터에서는 먼저 탑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시장 성장 섹터를 보자. 만약 반도체였으면 반도체 섹터, 2차 전지면 2차 전지 섹터, 이 섹터의 탑을 보자. 우리는 보통 다운 종목에 집중하지만 시장 전체를 보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시장 앞으로 더 가겠죠. 훨씬 더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섹터가 탑이 좋다라고 하면 일단 성장주를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그러면 모든 종목을 다 살 수는 없고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이냐? 그러면 매출 원가 비율이 낮은 종목들,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 원가가 낮다라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볼 것이고, 영업이익률을 체크해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PS, 이제 Earning per Share라고 해서요, 주당 순이익을 말합니다. 한 주에 벌어들이는 값어치가 얼마냐라는 이제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들인데, EPS가 상향되는지 이걸 체크해보자. 성장주는 EPS 상향되면은 그만큼 단기 순이익이 잘 나고 있구나라는 것도 체크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PER을 할인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거 체킹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터 린치가 적용했던 PEG를 적용해보자. PEG라는 것들은 이제 Price Earnings to Growth Ratio입니다. 이 Price Earnings는 이제 PER을 갖다가 Growth, 아까 이 EPS에 이제 얼마만큼 EPS가 상향되는지, 성장하는지 이걸 가지고 나누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PEG가 0.5 미만일 경우에는 저평가 종목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해보자. 일 부분에서는 매수를 고려해보고, 이제 중립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PEG가 1.5를 넘어가게 된다, 뭐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겁니다. 고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성장주만 적용해보자는 겁니다. PEG를. 자, 먼저 이 종목을 이제 제가 재무제표를 보여드릴 텐데, 조금 흐리게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좀 확대시켜 놔가지고요. 작년에 그 이제 이 3분기 실적이거든요. 이제 그 올해 잠정 실적 4분기 나왔는데 아직 전부 다 4분기 전체 21년도 전체 이제 그 연결 보고서 안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이제 보고서인데요. 작년 3분기 매출액 대비해서 이 매출 원가를 보시면 57.8%입니다. 굉장히 낮은 거죠, 사실. 그 제조업에서 매출 원가 비율이 80%만 돼도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57%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에는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 원가가 51%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보세요. 시장 상황을 보세요. 시장 상황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운임이 상승했고,
인건비가 상승했는데도 매출 원가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굉장하죠. 이런 기업들 특징이 뭐냐?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죠. 왜? 매출 원가가 낮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높게 나오고, 판관비가 물론 매출 증가가 더 늘어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2배 증가했고 매출 원가는 50% 낮고 오히려 낮아졌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이렇게 38%나 높게 나올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잠정 실적이 이제 나온 건데요. 22년 전체를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22년 전체 매출 원가 비율이 20년에는 61%였고 22년 전체는 60% 이하라고 이제 산정이 됩니다. 제가 3분기까지는 해봤거든요. 57, 8% 정도 나오는데 4분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보고서가 안 났기 때문에 60% 이하일 것 같아요. 보니까 매출 원가가 60% 이하다.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잠정실적 보시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77% 정도 증가를 했죠. 매출액이 7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32% 증가했습니다. 굉장하죠. 이 어려운 시국에 수출도 어려운 시국에 132%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93.7%나 증가했다. 그죠? 그리고 부채도 자본도 보시면 자본이 훨씬 높죠. 부채가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아주 튼튼한 좋은 회사죠. 보시면 원자재 상승에도 매출 원가 상승이 없다.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더 8%나 더 상승했다. 왜냐하면 이번 그 올해 21년도의 실적들을 보게 되면 어닝 쇼크가 많이 나왔어요. 그 원인들이 대부분 뭐냐면 원자재 가격 상승해서 이 매출 원가가 다 뛰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가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경제적 혜자가 있는 거죠. 매출 원가 자체가 낮은데 그걸 가지고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매출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판가에 반영해서 영업이익률을 지켜낸다든지 이런 혜자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도 좋은 종목들이죠. 자, 바로 TNL이라는 종목입니다. TNL 종목이고 제가 그 지난주 2022년도 이제 비즈니스 유닛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이 TNL도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제 보시면 제가 1분기부터 실적 추적은 계속 해온 거거든요.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 이유가 이런 거 하느라고 좀 못 올리는 겁니다. 매 종목들마다 이제 실적 업데이트 하고 밸류에이션 하고 이런 작업이 계속 거치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밸류에이션 해보고 데이터를 다 분석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제 나름대로 검증을 다 거치고 주담분들 통화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천드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징이 TNL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주식 총수가 한번 확 늘어났죠. 그래서 3분기에 그 이제 1대1 무상 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20년 EPS가 원래 2471원이었는데 무증했기 때문에 1230원 낮아졌죠. 반을 할인된 겁니다. 자, EPS 그로스를 볼게요. 이제 YoY로 해서 20년도 EPS가 얼마나 아니냐? 1235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당기순이익이 194억이 나오면서 2393원의 EPS가 나왔습니다. 93.7%의 EPS가 이제 성장한 거죠. PEG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PEG라는 개념에서는 Price Earnings to Growth Ratio. 자, 요게 이제 우리 성장주 이렇게 밸류가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밸류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TNL은 그나마 밸류가 많이 비싸지 않죠. 성장치가는 비싸지 않죠. 그리고 EPS 그로스를 보니까 93.7이었습니다. 현재 PER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16.4가 나옵니다. 계산했더니 0.175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0.5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에 비해서 이 단기 순이익이 성장하는 EPS 성장하는 성장률에 비해서 현재의 주가 밸류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탑을 봅시다. 탑. 이 TNL에 속해 있는 탑은 바이오입니다. 현재 바이오 정보도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TNL은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죠. 항암제 개발하는 회사도 아니고 바이오지만 창상 치료제 그리고 여드름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의 바이오 업종과는 좀 구별이 된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뭐 히어로 코스메틱스를 통해서 아마존에서 창산 최저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출도 작년에도 이제 수출 좀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통화를 했더니 했지만 이 체인의 강점은 뭐냐면 이제 배의 선적이 됨과 동시에 매출이 발생한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유럽에 독일에 또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유럽향으로도 다 수출되고 있고요. 왜 제가 리오퍼닝 수혜주라고 적어놨냐면 이제 어제 그 CBS 미국 CBS 방송에서 나왔는데 CDC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미국 질병통제국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이제 미국 실내에서도 72%에서는 다 이제 마스크를 안 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엔데믹을 갔구나. 이제 정말 마스크를 안 쓰고 사는 세상이 가까웠구나. 그렇게 되면 마스크 후에 가려졌던 나의 피부 여드름 이런 것들도 여드름 치료제가 더 많이 판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밖에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다 보면 상해 입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창상 치료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아니지만 그래도 리오프닝의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사람들이 미용에 더 신경 쓰게 될 테니까요. 자, 두 번째 매출 원가 비율하고 영업이익률이 있습니다. 아까 매출 원가 비율이 60% 선에 그쳤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30%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굉장하죠. 사실 매출 영업이익률 30% 나오는 종목도 우리나라에 몇 개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EPS는 전년 대비해서 무려 93.7%나 상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주 좋은 종목이다. PEG도 0.17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0.5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되겠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올해가 문제죠. 2022년도에는 EPS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요걸 이제 실제 추정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죠. 또 변수도 많고 우리가 이제 뭐 주담분들 통화를 해서 좀 힌트를 얻고 팁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단은 리포트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 애널리스트 분들의 자료를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는 거죠. 작년 7월 달에 이준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올해 작년 12월 달에 이제 이베스트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실적 추정을 보면 2020년과 2021년까지도 작년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보시면 단기 순이익은 170억 정도 나온다 예상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EPS 증감률이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마이너스 30%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이제 수출이 좀 잘 안 되면 이제 병목 현상 때문에 매출이 꺾일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PR은 18배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 예측 결과적으로 틀리게 되었지만 이제 올해 작년 12월 달이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TNL 종목에 대해서는 이럴 경우에 보시면 매출액에 700 정도 나올 것이고 내년에는 870억 23년도에는 1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영업이익은 여전히 240억에서 320억 370억 증가할 것이다. EPS 보세요. 2,596원에서 3,603원 3,999원까지 EPS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네요. 자, 그러면 EPS가 이제 증감하게 되면 이제 21년도에는 110%가 이제 증가하게 되죠. 2020년 비해서 110% 증가하게 되고요. 2022년도에는 38%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EPS가 증감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PER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2022년도에는 계속 EPS가 증감하고 23년도에도 7% 증가하는구나. 그렇구나. 영업이익률도 35%, 37% 계속 37%대를 유지하게 되는구나 라는 이제 추정을 하신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볼 때는 매출액도 증가하지만 영업이익과 더불어서 EPS 증감률 한번 봐보자. 물론 실제 추정이기 때문에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참고하되 100% 믿지 말자. 왜냐하면 이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측하실 때는 이때는 이런 상황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쨌든 결과도 틀렸죠. 근데 이분이 또 예상을 보세요. 증감률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뭐 110% 증가했고 38%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계산할 때 93.7%가 나왔죠. 110% 못 미쳤잖아요. 왜냐면 이제 4분기 때 일회성 비용이 좀 나왔기 때문에 성과급도 반영하고 뭐 대손 성과급도 좀 처리하고 이랬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조금 4분기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93.7% 정도 나왔는데
이 자료도 참고하되 100% 믿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담부터 통화도 하고 회사 상황도 체크해보고 이런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릴 수 있다. 애널리스트가 무조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정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 플로우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회사가 현재 지금 어디까지 단계까지 와 있는가, 이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TNL이라는 회사는 상장 당시에 이제 이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준공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착공 예정일 준공일인데 여기서 생각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좀 늦어졌고, 그리고 올해 이제 증설을 완료해요. 이제 증설을 완료해서 4월부터는 역시 공장에서도 생산하게 돼서 이제 캐파가 50% 증가합니다. 네, 캐파가 50% 증가도 나와 있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생산 능력도 50% 캐파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간 매출이 1천억, 1년에 1천억 정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월 이제 그다음 가장 최근 뉴스가 이제 2월 25일에 난 뉴스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는 마이크로 니들 제품도 생산할 것이다. 2월 25일 이제 기사를 보시면, 그래서 요거까지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매출에 정말 마이크로 니들도 기여가 될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TNL 회사를 보시면 이제 창성치료제, 여드름치료제 같은 이제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스트, 우리 외과 정형외과 쓰는 이제 속고 같은 제품들 있죠. 거기에 이제 매출이 나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 새로운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게 이제 초기 단계거든요. 요 마이크로 니들까지 이제 4월달부터 하게 되면 2분기부터 실적이 좀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2분기부터는 좀 많이 좋아질 수 있겠고, 3분기, 4분기, 하반기 갈수록 계속 좋아질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을 보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고, 이제 뉴스 플로우라든지 리포트 참고해 봐서 EPS 증감률이라든지 회사 상황까지 체크해 보시면 성장률을 가지고 투자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짧게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잠정 실적 나온 건데요. 매출액은 30%까지 늘었어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93%가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무려 240% 증가했어요. 오, 굉장하죠? 당기순이 많이 늘었네요.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비율을 보게 되니까요. 제가 이제 계산을 다 일을 다 했거든요. 작년 20년 전체에서는 매출 원가 비율이 81%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21년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78%의 매출 원가가 나왔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 가운데도 매출 원가는 오히려 더 낮아졌죠. 그랬고, 영업이익률 보시면 이제 재작년에는 5.8% 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5.8% 정도 나왔는데 이제 21년도 기준에는 8.7%가 나왔습니다. 10%가 좀 안 되게 나왔죠. 8.7% 정도 나왔고, 야, 이 회사도 원자재 상승이나 어느 상승에도 영향받지 않고 매출 원가 상승이 없었고 영업이익률도 오히려 더 늘어났네. 그렇죠? 이런 정보도 괜찮겠죠? 바로 대두전자재료입니다. 대두전자재료도 제가 이제 시중을 계속 하고 있고, 2분기하고 3분기 보시면 2분기 3분기 사이에 주가가 100%가 뛰었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밸류도 그때 당시에 PER 기준으로 100배가 나왔습니다. PER 100배. 굉장히 고평가된 종목이죠. 그러면 나는 이런 종목 투자 안 할 것인가? 자, 4분기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조정받아서 현재 주가가 지금 88,200원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근데 현재 PER로 보면 75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EPS 그로스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20년도에 EPS가 339원이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 전체가 52억 정도 나왔고요. 그런데 작년 21년도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180억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1159원이 나옵니다. 무려 240%가 EPS가 증가했습니다. 1년마다 240% 증가한다고 하면 엄청난 증가폭이죠. 그래서 PE를 계산해 봤더니 현재 주가에도 이렇게 높은 PER에도 불구하고 0.312가 나옵니다. 나는 이 종목을 투자할 것인가? 너무 비싼데? PER이 75, 100에 가는데 어떻게 이 종목을 사?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PE주의라는 개념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 라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2차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죠. 높은 종목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총에 비해서 나는 이 실적이 시총이 지금 1조가 넘어가는데 1조 3천억짜리인데 당기순이익 1년에 100%밖에 안 나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EPS가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는 이렇게 조정받았을 경우에는 매수한 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테크니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중자들로 잘 아시겠지만 MLCC 페이스트를 주려고 생산하기도 하고요. 뭐 실리콘 응급제는 이제 세계에서 중국의 BTR, 일본의 시네츠, 대전자재로 3개 정도만 이제 양산 채택 갖춰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런 고평가를 받는 종목들은 시장이 하락 시에는 제일 먼저 두들겨 맞죠. 제일 먼저 하락폭이 커지지만 어쨌든 산업의 성장 타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PE적인 개념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종목 볼게요. 이제 작년 전체, 아니 재작년이죠. 자꾸 작년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20년 전체 매출원가 비율이 68%가 나왔습니다. 21년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왔더니 매출원가 비율이 65%예요. 이 종목도 생각보다 매출원가가 오히려 낮아졌네.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제 크드 원자재 영향을 안 받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20년에는 3%밖에 안 나왔던 이 종목이 21년도에 3분기까지 9%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 잠정 시작이 안 나왔어요. 보시면 매출액은 이제 이거 1년치고요. 3분기까지입니다. 3분기까지 했어도 거의 이제 재작년 1년치가 거의 맞먹죠. 근데 대신에 보십시오. 영업이익은 3배 가까이 뛰었어요. 3분기 실적만으로도 재작년 20년에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무려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 종목 사야 될까 안 사야 될까요? EPS가 156원에서 590원까지 뛰었습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 이제 매출원가 상승도 영업이익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정보다 특징이 뭐다? 고밸류다. 네,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도 대표적인 2차전지 소재 중에서 고평가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제 임의적으로 20억 정도 잡아놨거든요.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될까 생각해서 3분기에 27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좀 2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이제 계산을 해본 건데요. 이제 20년 EPS가 150원 나왔어요. 20년 EPS 150원 나왔고 21년도 EPS 이제 전부 단기 순이익이 다 더해가지고 이제 82억이라고 이제 가정했을 경우에 EPS가 750원 나옵니다. 그러면 20년 대비해서 21년도 EPS는 몇 배가 들었느냐? 400%가 상승했어요. EPS가 1년 단위, 1년마다 400%가 뛰는 종목이 어디 있나요? 거의 없죠.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EPS가 1년 만에 400%가 뛰었다? 네,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 보시면 400% 그리고 밸류가 지금 72.8% PER이 72.8% 72.8배라고 하더라도 0.18%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합니다. 네, 나노신소재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CNT 조전자가 매출 비중도 굉장히 많이 이제 18% 3분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이 18%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CNT 조전자의 매출 비중이. 그런데 다른 부분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 22년도에 증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에 이제 증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중국에 이제 2cm 조전자 전용 공장을 이미 증설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2분기부터 좀 가동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PS는 더 높아질 확률이 높다. 22년도에. 그리고 23년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왜? 증설이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해외로부터 매출이 발생된다고 하면 나노신소재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이 EPS 높게 나오면 당연히 PER도 깎이겠죠. 할인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나노신소재라든지 대전자재 같은 이 종목들은 대표적인 고밸류 종목이지만 PEG 개념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타이밍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종목도 20년 전체 매출 원가 비율이 84%였어요. 뭐, 이 정도면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에서 80%, 90%짜리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다 80% 이상이 돼요. 매출 원가 비율이. 그렇지만 작년 21년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출 원가 비율이 70%가 안 됐어요. 이 종목도 대단하죠. 아니, 이 종목도 인플레이션하고 상관이 없나? 상관이 없는 거 왜 이렇게 매출 원가가 확 떨어졌지? 오히려, 그쵸? 그리고
이제 20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하지만 21년도에는 16.3%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어요. 굉장하죠. 적자에서 작년 3분기까지 16.3%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것은 큰 폭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자, 영업 매출액 보시면 이제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어요.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이제 완전히 흑자로 전환됐고요. 당기순이도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이 회사는 동일하게 이 부분이 있지만 이제 이 회사 특징이 뭐냐면요.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게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P&H 테크인데요. 제가 P&H 테크를 이제 지난주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제 지인분들이나 제 카톡방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P&H 테크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스마트폰이나 이제 와치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소재만 공급하다가 작년 3분기부터 이제 WOLED, LG OLED TV에 들어가는 소재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TV까지 이 소재가 확장이 되면서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2분기까지는 이제 영업이익이 4억 정도 나왔는데 3분기 보세요. 14억 9천이 나왔어요. 4분기 16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 단기순이익 자체가 4배가 뛰었죠. 단기순이익이 4배가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당연히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20년에는 좀 이렇게 영업이익이 적자가 단기순이익도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요 EPS 그로스를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4분기에는 무중을 했습니다. 무중할 거란 예상까지 했었고 이것도 이제 무중이 정말 이루어져서 정말 작년에 50% 이상 최소 50% 이상 수익을 이제 냈던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장수명 블루 호스트를 듀폰 로맨하트 전자재료와 같이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경제적 혜택을 가지고 있고요. CPL 고골절 재료라든지 그러면 이제 뭐 레드 호스트라든지 프라임이라든지 이런 종목 재료들 전자재료들을 다 이제 OLED 소재 유기 재료들을 다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좋게 봅니다. 이제 이 종목 보니까 이제 재작년 20년도에는 마이너스 1,093원 그렇죠? 근데 이게 할인이 되면 540원인데 그 당시만 해도 모종 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93원이었고 21년도에는 428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흑자 전환했으니까 최소한 이걸 100%만 잡아보자. 현재 PER 39.8려고 하면은 100%만 잡았을 경우에도 0.358이 나온다. 0.5 이하가 나오죠. 적극적으로 매수해볼만 하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적자 났을 경우에 그리고 22년도는 어떨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애널리스트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의 이제 김소연 애널리스트 자료인데요. 21년도에 보시면 이분들이 이제 당기순이익을 31억 정도 예상을 했어요. 31억 정도 예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EPS가 337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EPS 훨씬 잘 나왔죠. 428원 정도 나온다 하면 훨씬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3.7%. 자, 영업이익률이 16.3% 나왔죠.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 추정 대비해서 더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그럼 22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분들이 추정하기로는 22년도 매출은 384억이 나올 것이다. 영업이익은 94억 정도 나올 것이다. 영업이익률이 이제 24.5%까지 뛴다는 거죠. 그리고 순이익 보세요. 당기순이익이 93억까지 는데요. 당기순이익이 3배 느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당기순이익이 3배 늘면 428원에서 당기순이익이 22년도에는 1000원이 넘어간다는 1200원 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싼 거죠. 그러면 EPS가 300%가 상승하게 되면은 지금 이 밸류에서는 0.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싼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2년도에 가장 급격하게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P&H 테크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PER 35배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때 이제 1분기, 2분기 때 100이 넘어갔죠. 하지만 이거는 급격하게 할인이 될 것이다. EPS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널리스트 자료 좀 한번 참고해 보셔서 실적 조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물론 이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전방선이 위축되면 또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가끔씩 이제 조도한분들 통화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PEG라는 개념을 적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성장주에 대해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를 참고해 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잘 됩시다. 예,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PEG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저같이 성장주를 좋아하고 또 성장주를 또 찾아서 열심히 찾아보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단순히 PER, PBR로만 하게 될 경우에는 성장주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PEG라는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고, 단 이 PEG라는 개념을 이제 또 가치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가치주라든지 뭐 화학주, 철강주 이런 제철 관련 종목들은 EPS가 뭐 1년에 5%, 10%씩 뛸 일이 거의 사실 없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적용하기 좀 어렵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EPS 성장하는 성장주에는 좋은 이제 기준점이 된다. PEG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